안녕하세요. 아우기는 사랑방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심한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좀 많이 아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데다 몸살 감기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큰맘 먹고 시작한 PT도 무리였는지 옆구리와 등 쪽 통증까지 겹쳐서 일주일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신도 못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입덧하는 것처럼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급히 위 내시경을 찍었는데 위벽이 좀 얇아져 있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담낭과 췌장 쪽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검사했을 때 쓸개에 작은 돌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살펴보자고 해서요. 허리와 등 쪽에 통증이 있으니 혹시나 췌장에 탈이 난 건 아닌지 무섭기도 하고요. 담낭이나 췌장 검사를 할 때 예전엔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요즘엔 MRI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의 말로는 앞으로는 커피는 한 방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커피는 디카페인도 안 되고 차도 마시지 말라고요. 대부분의 차에 카페인이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공복에 커피를 마셨으니 역류성 식도염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부 활동 후에 증세가 심해진다 했더니 그런 날은 커피를 평소보다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밀가루 음식과 튀김 종류,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커피가 그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아무튼 제대로 먹지를 못했더니 몸무게도 2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프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러다 죽나? 살림과 옷까지 정리 하나 못해서 잔뜩 어질러 놓은 채로 세상을 하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튜브 업로드가 늦어져서 어쩌나 싶어 걱정이 태산이었고요. 열흘 가까이 끙끙대다가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운은 없지만 속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위도 괜찮다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께 안부라도 전해야겠다 싶어서요. MRI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마음 먹었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할 때면 책을 뒤적입니다. 물론 김호중 가수의 노래도 듣고요. 그의 목소리는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도 잠시나마 잊게 만듭니다. 그가 부른 인생을 듣노라면 이게 30대 초반 가수가 부르는 게 맞나? 의심하게 됩니다.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부터 시작해. 다시 가라 해도 나는 못 가네. 굽이굽이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에 이르면 저도 모르게 눈과 가슴 모두 촉촉해집니다. 위대한 사랑과 아도로 같은 클래식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저는 인생과 퇴근길 같은 가요도 좋습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데다 김호중만의 깊고 따뜻한 감성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달래고 보살피니까요. 아픔을 사귀느라 김호중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3편을 골라 전해드립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일어설 기운조차 없던 제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했으니 설사 아프진 않아도 이 겨울 초입에 춥고 심란할 줄 모르는 여러분께도 작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김기택 시인의 우주인입니다.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을.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튕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 김기택 시인은 1957년 경기도 안양 출신입니다. 중앙대 국문과를 나와 경희대 국문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죠.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갈라진다, 별은 시를 찾아온다, 낫이라는 칼 등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미당문학상, 지훈문학상, 이용학 문학상도 상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의 삶은 무중력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발 뒤꿈치에서 튕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는 대목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허공을 맴도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듯해도, 그래도 어딘가 한 구석 내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 그런 것이 우리를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게 아닐는지요. 비록 삐뚤삐뚤해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참 쉽습니다. 누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요. 조동아 시인은 1949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천중앙고와 영남대 국문과를 나왔고 197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낙동강, 고백에 관한 명상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냈고 경주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각자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요. 나의 일은 넘어 과연 나는 내 몫을 했는가 싶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으니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의 화가 시인 호시노 토미히로의 일일초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망했다가 포기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다.
호시노 토미히로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체육교사였던 그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다가 다쳐서 목 윗부분만 빼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입에 붓을 물고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었답니다. 오늘 하루도 온갖 생각으로 스스로를 덜볶던 순간, 변덕스런 마음을 부드럽게 감싼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만 픽하는 웃음과 함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수많은 평범한 일들, 여러분도 많고 많은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 힘내고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고 심란한 날에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